안녕하세요. 미술쌤 채널의 김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통해서 수채화 과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수채화 기법은 그리자유 기법입니다. 그리자유는 이제 그림을 그리자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두운 부분을 무채색으로 칠을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그 위에 색채를 올리는 기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이점이 뭐냐면 어두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명암이 잘 표현되는 느낌을 주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명암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입시 미술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입시에서만 써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입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총 사과 세 가지 사과를 그려놨는데요. 다 같은 사과를 보고 그린 거고요. 얘만 명암을 좀 칠해놨는데 얘만 어두운 색으로 칠해놓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어두움을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해볼게요. 자, 빛이 45도 앞쪽에서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려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연한 무채색을 칠합니다. 연한 무채색을 처음에 칠합니다. 물을 좀 많이 타고요. 근데 이렇게 꼭 무채색이 아니라 약간 색상을 섞어서 색상을 무채색에 타서 이렇게 살짝 색감이 있는 걸로 칠을 해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칠하는 종이는 이제 수채화 전문 종인데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켄트지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주 큰 차이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오늘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앞서 칠해준 거랑 똑같이 어두움을 칠해주는데요. 빛이 이런 방향에서 약간 앞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앞쪽이 어두움이 생기고 여기는 밝음,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뒤부터 여기 너무 많이 어둠이 올라가면 좀 그런데 이쪽에 끝에 쪽에 어둡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칠을 해주기도 하지만 위쪽은 대체로 밝음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정물을 그릴 때 조명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은 좀 밝게 놔두는 편입니다. 근데 빛이 앞쪽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살짝 어두움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관찰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어두움을 한번 묶어서 칠을 해주고요. 이쪽에서도 어둠을 묶어서 칠해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큰 붓으로 칠했는데 큰 붓 불편하면 조금 작은 붓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 붓으로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무채색을 먼저 어둠을 칠했어요. 연한 무채색으로. 그 다음에는 진한 무채색을 만들어 볼게요. 진한 무채색은 검정색에 가까운 느낌으로 해도 되고 약간 진한 갈색을 써도 되고요. 사실 이제 칠하는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서 진한 이런 검정에 가까운 블랙의 색을 아주 진한 보라색이나 어, 레드 브라운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검정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진한 블랙에 가까운 색은 검정에 가깝게 진한
다른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색깔들은 울트라마린이나 보라색, 뭐 크림슨 레이크, 레드 브라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리디안 이런 색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한 색을 꼭 블랙이 아닌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진한 무채색을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썼던 무채색에 약간 물을 타서 어두움을 살짝 연결을 해 볼게요. 물 조절을 잘해서 물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게 좀 적당한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의 농도를 유심히 관찰해서 자기 걸로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팔레트 보여드리는데요. 물기가 꽤 있어요. 근데 아주 진한 거 할 때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좀 적당히 있긴 있어야 돼요. 진한 색깔, 이제 안료, 이 물감은 안료로 만드는데 안료가 많이 잘 녹으려면 물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칠할 때 안료가 많이 칠해져서 종이에 남은 부분이 이제 진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입시할 때 물을 많이 하고 물감도 많이 하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색상이 선명해지고 강해진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쿠. 자, 어쨌든 하지만 물을 적게 하고 물감도 적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 자, 요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얘는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이거 요 가운데 있는 사과를 들어가고, 얘는 중간 단계에서 끝내고 얘는 완성 단계에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풀샷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롱테이크로 찍으려고 하니까 어버버버 하고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최근에는 다 이제 영상을 찍으면 마지막에 보정하고 녹음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릴 때는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설명이 잘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밝은 쪽에 색상부터 들어가는데, 이때 자연물, 사과 같은 자연물은 밑색을 이렇게 좀 깔아주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이는 좀 연한 색상. 근데 완전 선명하게 새빨간 사과 혹은 자두 같은 거, 앵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릴 때는 처음부터 진한 걸로 팍 찍어서 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사과는 좀 색이 연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밑색을 좀 먼저 칠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좀 눌러서 칠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기가 많아서 물기를 좀 걷어내느라 그렇게 칠을 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캔트지에다가 너무 눌러서 칠하면 좀 종이가 박박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그나마 좀 전문가용 수채화지이기 때문에 조금 박박 눌러도 안 일어나고 버티는 것 같아요. 두께에서 차이가 나요. 전문가용 종이와 그냥 일반 종이와의 차이는 두께와 어떤 또 그람수, 무게로 측정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써보면 알아요. 짱짱하다는 거. 전문가용 종이는 잘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튼튼한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보통 가운데에 진하게 하면 볼륨을 살리기가 좋은데, 지금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진한 색이 다 바깥쪽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 사과는 조금 다르게 칠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칠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 이 땡그란 볼륨감을 살리기에는 아무래도 이 진한 게 가운데 쪽에 있고 밖으로 갈수록 좀 풀어주는 게, 그게 좀 더 계산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이제 가운데를 잡고 멀어질수록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지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밑색을 좀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도 잘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아주 밝은 하얀 색깔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밝은 곳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짝이일 수도 있고 반짝이보다 조금 어두운 그런 밝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짝이 잘 남겨줘야 돼요. 봤을 때 정말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말 잘 남겨줘야 어떤 질감적인 부분, 그리고 볼륨감, 덩어리적인 부분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짝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게 굉장히 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밑색을 이런 식으로 칠을 해볼게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칠하면서 좀 많이 눌러서 칠하고 있는데, 일반 도화지에다가 그리신다면 너무 많이 이렇게 붓을 눌러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이가 막 다 박박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종이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봐서 칠해주세요. 봐가면서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짝이가 이쪽에서 살짝 남았는데요. 이쪽에서 오는 조명도 지금 이 공간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 표현. 자, 그리고 사과에 썼던 색상이 이렇게 주변부로, 특히 그림자 쪽에도 좀 번지듯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볼륨감이 느껴지는 사과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약간의 중간 톤을 연결해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일부러 많이 남기지는 않아요. 일부러 많이 남겨서 해주려고 터치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이 넓은 면적을 그라데이션을 촥 만들면서 한 번에 칠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붓에다가 진한 빨강, 연한색, 뭐 연한 노랑 뭐 이런 걸 다 묻혀서 한 번에 칠하면은 그라데이션이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한 빨강을 먼저 칠하고 연한 노랑을 칠하고 연두를 칠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칠하는데, 그 나눠서 칠할 때 붓자국이 덜 남아 보이고 쓸데없는 붓자국이 덜 있어 보이면 더 물체가 표현이 잘 되어지겠죠. 그래서 물체의 표현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려 나가면 됩니다. 요거는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진한 빨강이 가운데 쪽에 있을 수 있게 사과에서의 보여지는 방향을 틀어서 바꿔봤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데요, 여전히 빨강이 위쪽에 있어서 아주 진한 색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친구도 밑색을 좀 먼저 발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두색 혹은 약간 누런색깔 부분이 사과를 보다 보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칠할 때에도 이 명도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밝은 색이라 물감의 농도가 확 연하고 밝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해지지 않게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보면 약간 이 바깥쪽은 주황기가 좀 돌고 있고요. 물을 좀 타서 역시 좀 연하게 해서 칠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정물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사진은 이제 밴드에 올리는데 밴드에서 정물 사진을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돌린 거기 때문에 사과 모양이 달라졌거든요. 모양 달라진 모양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깥쪽이 아주 진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과는 좀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바깥쪽은 좀 연한 편이고, 자, 붓 터치를 많이 좀 이제 남기는 영상을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터치를 그렇게 일부러 많이 남기지는 않아요. 오히려 터치가 칠하려는 부분의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터치가 의도적으로 많이 안 남게 그리고 있거든요. 터치 모양도 결국에는 내가 이 빨간색, 진한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 그 부분만 칠할 수 있도록 그 모양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터치를 남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터치를 좀 더 많이 쓰고 싶다 하면 쓰셔도 좋죠. 어떤 인상주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색점을 탁탁탁탁 찍어서 인상주의 회화처럼 어떤 그런 색깔들의 병치 혼합, 이제
빛깔이 섞여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주의이고, 그리고 그 사실주의에는 약간 인상주의의 색상도 너무 좋지만 보다 더 대생적으로 실제 사물과 닮았고 그런 부분을 추구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의도적으로 많이 안 남기고 남아있는 터치도 좀 다듬어주고, 이제 좀 밋밋한 사물 같은 경우는 터치를 의도적으로 좀 남겨줬을 때 그게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터치를 살짝 은은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되게 진하고 선명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흰색 물체 같은 경우 그릴 때에도 그런데요. 어쨌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그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 외곽인데 칠했던 색깔보다 약간 연한 색으로 이렇게 중간 톤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색상이 이런 색상이 연결이 또 돼요. 다 빨간 것도 아니고 다 노랗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젤에다가 놓고 그리고 있는데요. 이젤의 화판에 종이를 고정해서 그리는 경우에는 물감이 중력에 의해서 칠하자마자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물감 막은 좀 얇아지거든요. 이 책상에 수평으로 놓고 그릴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되게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르는, 비교적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젤에다 그릴 때는 대신에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자국이 덜 남고 어떤 느낌이 더 세련되고,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평으로 올려놓고 번지고 번지기를 이용하고 그런 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붓자국도 거의 없고, 그리고 세련돼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자국을 그리면서 없애가는 느낌은 큰데 처음부터 그 자국이 아예 안 남아가게끔 칠해 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자국이 애초에 안 보이도록 약간 최대한 나눠서 칠하는 거를 잘해서, 뭐랄까, 붓자국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것도 비벼서 다듬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눕혀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세워서 놓고 그릴 때는 있는 붓자국도 좀 비벼서 다듬는다. 물론 의도적으로 붓자국을 남길 때 빼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정물을 잘 관찰하면서 사과를 그려주고 있고요.
어떤 덩어리감이 또 잘 느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리면서 느낌을 잘 봐주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면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잘 느껴지는지가 좀 잘 보이거든요. 그런 장비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뒤로 조금 나와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뒤로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 느낌이 잘 표현되고 있나 그런 거를 확인하면 느낌을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한 거 이렇게 좀 찍어서 덩어리의 어떤 그라데이션에 어둡고 이제 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찍어 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물로 좀 끝부분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언제 자국이 있었냐는 듯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끝부분은 좀 진한 색이 또 있긴 있네요. 약간 빛이 아무래도 앞쪽에서 오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입시에서 외곽선 생기는 거 좀 주의해야 돼서 이 끝에 외곽이 너무 진하지 않게 오히려 요 가운데 아래 그림자가 좀 더 진했으면 진했지 입시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 선으로 오해당해서 감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고요.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좀 외곽선이 좀 남는 것도 어떤 그림에 있어서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 맛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에서 좀 더 진하고 선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오페라색이랑 그리고 오렌지 옐로우를 섞어서 아주 선명한 빨간 물감, 약간 형광기의 빨간 물감을 만들어서 칠을 해볼게요. 자, 별로 티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실제로 안 봐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 화면 보면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진한 거랑 이쪽도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도록 연결이 되게. 자, 그리고 살짝 이렇게 손을 써서 끝에를 흐려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하고 비슷한 정도로 지금 그려놨어요. 이제 얘는 좀 말렸다가 좀 세부적인 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묘사할 때는 좀 작은 붓, 이거보다 더 작은 붓도 있거든요. 더 작은 붓으로 해도 되고요. 더 작은 붓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약간 이런 녹색을 만들어서 여기 꼬다리의 그림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껏 여기 표현한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그려주고 다듬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안에 어두운 부분도 좀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고, 자, 이런 어둠도 좀 이런 색깔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존에 밑색을 칠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연두색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녹색을 좀 칠한다고 해도. 자, 그리고 지금은 작은 터치를 이용해서 요 사과에서의 보이는
얼룩덜룩한 무늬 같은 거를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이때는 터치가 일부러 남기는 터치를 쓰는 거는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때 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맺히면은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 무늬의 아래쪽만 이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기를 좀 닦아주는 게, 이렇게 칠하면서도 붓으로 물기를 걷어주는 게 하나의 테크닉적인 요령이에요. 기술적인 요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듬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동이 맺힌 거를 계속 남겨두면 언젠가 다듬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입시하는 경우에는 이 1분 1초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취미로 그리는 경우에도 1분 1초 아끼면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안 바쁘신 분들 잘 없잖아요.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요즘에 1분 1초 아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쉬고 싶은 시간 좀 더 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같은 그림을 내가 만약에 취미로 그린다고 해도 그려지는 속도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면 또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요령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진한 빨간색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좀 빨간 게 내려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 같이 그려주면 좋고요. 이제 자연물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관찰을 많이 해서 이 느낌을 잘 담아주면 좋아요. 자연물은 어, 규칙적인 어떤 구의 형태의 응용으로 표현을 처음에 할 수는 있지만, 이 표면에 보이는 실제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또 형태적으로 보이는 특징도 굉장히 어, 규칙적이지 않은 면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물들 보면 프랙탈 구조나 어떤, 굳이 어려운 단어 안 써도 좀 일자로 네모 반듯하고 그런 빌딩 같은 느낌이 아니죠. 숲에 가면 지그재그 막 섞여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자연물들은 그려주는데, 이때 어, 어떻게 어떻게 최대한 잘 표현을 하냐, 느낌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이는 거를 그대로 최대한 표현을 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물론 보이는 것보다 더 이 특징이나 패턴을 이해한다면 더 보이는 것보다 리얼하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란 거는 어떤 자연물은 그,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느낌을 다 갖고 있지 않은 특정한 그런 자연물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라고 해서 다 사과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어떤 사과는 되게 사과 안 같이 생겼는데 까보면 사과인 경우, 이런 사과를 그릴 때는 평상시에 내가 사과를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대충 대강 어, 많은 사과들이 이래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하면 더 사과처럼 보일 것 같아 하면, 이제 조금 안 보고 그리는 요소, 이미 기억하고 있는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말을 괜히 어렵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큰 면들을 나눠서 그렸다면 이쪽에는 더 자잘한 면들을 좀 쪼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결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해도 되고, 좀 큰 붓으로 갈필을 써도 돼요. 갈필은 어떤 붓에 갈라지는 걸로 인해서 한 번에 샥샥샥 이 선들을 좀 그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작은 붓으로 마저 마무리 완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붓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갈필로 하면 확실히 줄무늬 긋는 거, 여러 줄무늬를 한 번에 막 그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 절약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지 않고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정말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끼고 덜 적은 손질 대비 많은 표현이 될 수 있게 하면 그것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꼬다리에서도 좀 진한 부분 찾아서 그려주고, 요 보고 있는 정물이 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정물을 보고 그리느냐가 그림의 퀄리티에도 좌우되는 것 같고, 잘 보고 관찰해서 그릴수록 사실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한 색을 써버렸네. 자, 이렇게 하고 사과에 보면 좀 이런 밝은 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레몬 옐로우 색깔, 좀 깨끗하게 해서 좀 편법인데 그냥 이거를 비벼서 닦아줄 수도 있어요. 밑에 밑색이 레몬 옐로우가 있다면 닦아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찍어서 표현할게요. 레몬 옐로우 이 색깔은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칠을 했을 때 위에 올라가요. 밑에 것 때문에 안 보이거나 하지 않고 잘 올라가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과의 어떤 점들을, 밝은 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기본 도형을 칠할 때랑은 또 좀 다르죠. 아무래도 기본 도형은 기본 도형이고 실제 정물은 좀 많은 변화와 그런 특징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 노란색 칠하면서 약간 톤이 부족해 보이는 분도 다시 좀 이렇게 마저 채워주고 있고요. 여기도 너무 하얗게 남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덜 된 부분을 찾아서 더 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잠시 후에 조금 정리를 해서 순서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정리로. 그리고 사과에서 아직 표현이 좀 덜 돼 보이는 부분이 이런 윗부분에 있어서의 사과 줄무늬 표현인데, 사실 이거는 이 노란색 밝은 점을 하기 전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게 수채화를 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될 거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분놀림을 좀 주의해서 하면 밑에 거를 망치지 않고 살짝 올려가지고 그래도 완성해낼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붓을 좀 밑에 거를 너무 긁지 않게 살짝 올려서 쓴다든지, 요령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를 그려보았고요. 자, 좀 더 밝은 느낌의 점을 좀만 더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그릴 때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완성도를 까지로 다듬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사실 이제 미술 학원 같은 환경이 완성도 높게 그림을 그리기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럿이 같이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릴 때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교류가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혼자 그릴 때 내기 어려운 에너지적인 측면도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학원 정말 좋아요. 미술 학원에서 배우는 거 좋아요. 그리고 어떤 거든 돈 내고 배우는 게 참 꼭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돈을 내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싼 돈 들여서, 부모님께서 내주신 비싼 돈 들여서 배웠던 거를 잘 써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TMI였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환경이 다는 아니니까, 환경이 나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내가 가진 환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게 가장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주제넘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하면 이제 도움받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떤 학습에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봐오면서 느낀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자, 좀 상관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과를 그려봤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수채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자, 일단은 기법은 그리자유 기법입니다. 그리자유 기법이고, 첫 번째 연한 무채색을 칠합니다. 그리자유 기법. 그리고 두 번째 진한 무채색 칠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 사과를 할 때 중벌, 얘는 초벌. 자, 어떤 부분부터 했냐면요, 밑색을 칠했어요. 밑색을 칠하고 이 칠할 때 주의해서 봤던 게 색상, 그리고 물감의 농도,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연한지 그런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칠할 때 주의했던 주의사항, 이것도 주의사항이고 얘도 주의사항인데 정말 또 주의했던 게 그라데이션 잘 남기는데 쓸데없는 붓터치는 안 남겨요. 물론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정물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연하게 이렇게 밑색을 칠하는 경우에, 밑색 칠하는 경우에는 붓자국을 굳이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제 이거를 후벌이라고 해야 되나, 중벌, 말벌, 아무튼 뭐 마지막 단계에서 밑색을 칠하고 나서 작은 터치를 이용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막 밑에 얼룩덜룩한 자국이 많이 있으면은 이 작은 터치로 묘사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깔끔한 그런 바탕 위에다가 칠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밑에가 얼룩덜룩한 표면이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먼저 표현해 놔도 되지만 붓터치를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거 마지막이라고 써볼까? 마지막 정리랑 마무리, 작은 터치로 묘사를 합니다. 우선은 크게 밝음과 어둠을 나눴으면 그 안에서 진한 색상, 이제 연한 색상, 반짝이, 이런 것들, 반짝이 잘 남겨야 돼요. 반짝이 잘 남기기. 그렇게 조금 큰 먼저 밝고 어두운 걸 나누고, 두 번째 진하고 약간 연해지고 연하고 밝고 이런 것들 나눠주면 이제 그 안에서 더 밝고 좀 더 진하고 이런 모양을 막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됐던 부분도 있어요. 표현
안 되었던 부분도 찾아서 그려야 돼요. 그리기. 예를 들면 요 꼬다리의 그림자 같은 것도 표현 안 했었는데 지금 표현했고, 얘 덩어리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건 표현 안 했네요. 근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꼬다리의 덩어리, 꼬다리 원기둥의 덩어리를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얘도 이제 그라데이션도 중요한데, 이 중벌에서의 그라데이션은 진하고 연해지고의 이런 큰 그라데이션, 큰 단계라고 보면, 여기서의 그라데이션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미 큰 그라데이션 나왔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연했다가 확 좀 살짝 진해지는데 그게 너무 딱 끊기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정물에서 이 부분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그걸 비벼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한 묘사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디테일도 봐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인데 좀 작은 부분 측면이 있고, 얘는 약간 큰, 큰 농도 차이, 큰 농도 차이에 대한 그라데이션을 봐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과를 통해서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사진, 정물 사진은 밴드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